넋이 나갈 정도로 아름답지만 너무 거만하고 도도해 구혼자들이 전혀 눈에 차지 않던 딸을 둔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차례차례 남자들을 차버렸어요. 게다가 그들을 놀리기까지 했죠. 한 번은 왕이 큰 잔치를 열고 멀고 가까운 곳에 사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거기로 초대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계급과 지위에 맞게 줄을 섰어요. 첫 번째 줄엔 왕들이 서고, 다음 줄엔 황태자들이 서고, 그 다음 줄엔 왕자들이 서고, 그 다음엔 백자들이, 그 다음엔 남작들이, 그 다음엔 신사계급 분들이 줄을 섰어요. 그런 다음 공주님이 군중을 헤치며 입장하셨어요. 그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갖가지 이유를 들며 반대했어요. 너무 뚱뚱한 자에겐 혹시 포도주 통이신가요? 라고 말했고, 너무 키가 큰 사람에겐 너무 기다랗고 홀쭉하잖아요. 라고 말했고, 너무 키가 작은 사람에겐 정말 땅딸막하시군요. 라고 말했고, 얼굴이 너무 창백한 사람에겐 죽음처럼 창백하시군요. 라고 말했고, 얼굴 혈색이 붉은 사람에겐 싸움닭 같으세요. 라고 말했고, 허리가 굽은 사람에겐 난로 뒤에서 말라 휘어진 뗄나무 같으시군요. 라고 말을 했지요. 그런 식으로 모두에게 퇴짜를 놓았지만 그래도 공주님은 단연코 줄 가장 앞에 서 계시던 착한 왕의 갈고리처럼 휘어진 턱을 놀리는 재미가 듬뿍 빠졌답니다. 어머머 라며 그녀가 웃으며 소리쳤어요. 전하의 턱이 마치 개똥집박이의 부리 같으세요. 그때부터 그 지체 높으신 왕은 개똥집박이 수염왕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나이 많으신 왕은 자신의 딸내미가 사람들을 놀리기만 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구혼자들에게 퇴짜를 놓자 아주 화가 난 나머지 맹세하고 말았어요. 성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거지에게 그녀를 아내로 줘버리겠다. 그 며칠 후 바이올린 연주자 한 명이 나타나 성의 창문들 아래서 노래를 부르며 한 품 주십시오. 라며 간청하고 있었어요. 왕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말했어요. 그 자를 데려오거라. 그리하여 바이올린 연주자가 나타났는데 꼴이 정말 거지 꼴 다름없지 뭐예요. 그래도 그는 왕과 공주님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연주가 끝이 나자 그가 하찮아도 좋으니 선물 하나만 달라고 간청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내 연주가 나를 감복시켰다. 내 그 보답으로 여기 있는 내 딸내미는 내 아내로 줄 것이다. 공주님이 몸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왕은 말했어요. 난 이미 성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남자거지에게 내 딸을 주겠다 맹세했다. 이제 그걸 지킬 뿐이다. 공주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헛수고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불려 나오셨거든요. 그리하여 공주는 이 바이올린 연주자와 이날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이 나자 왕이 말했어요. 이제 공주 넌 거지의 아내이다. 그러니 더는 내 궁전에 머물 수 없다. 어서 내 남편을 따라 여길 떠나거라. 그 남자 거지가 그녀의 손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리하여 그녀는 그와 함께 걸어야 했답니다. 그들이 울창한 숲에 들어서자 그녀가 물었어요. 이 아름다운 숲은 누구 건가요? 개똥집박이 수염 왕의 것이오. 당신이 그를 붙잡았다면 지금쯤 이 모두가 당신 것이 되어 있을 것을. 아, 지지리도 복도 없는 여인아, 어쩌자고 그때 개똥집박이 수염 왕님을 잡지 않았니? 그 후 그들이 목초지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다시 물었어요. 이 아름다운 풀밭들이 다 누구 건가요? 개똥집박이 수염 왕의 것이오. 당신이 그를 붙잡았다면 지금쯤 이 모두가 당신 것이 되어 있을 것을. 아, 지지리도 복도 없는 여인아, 어쩌자고 그때 개똥집박이 수염 왕님을 잡지 않았니? 썩 좋게만 들리진 않는구려. 라며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말했어요. 다른 남자가 남편이었음하고 바라니. 내가 마음에 차지 않는 게요? 그들이 마침내 아주 자그마한 오두막집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어요. 오 세상에, 엄청 작은 집이네요. 이 끔찍이도 초라해 보이는 헛간은 대체 누구 건가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대답했어요. 저긴 나와 당신의 집이자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집이오. 그 낮은 문을 그녀가 간신히 몸을 웅크려가며 들어가더니 말했어요. 하인들은 어디 있죠? 무슨 하인 말이오? 라며 남자 거지가 대답했어요. 이제부턴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모두 당신이 직접 해야 하오. 당장 불이나 지피시오. 저녁거리를 요리하려면 물부터 끄녀야 하니 난 너무 피곤해서 말이지. 하지만 우리의 공주님은 불을 지피는 방법이나 요리를 하는 법을 전혀 모르시는걸요. 그래서 남자 거지의 손을 빌려야 했고 그제야 일이 상당히 진척이 되었어요.
그들이 얼마 안 되는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들었어요. 하자만 그는 공주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게 했어요. 집안일을 하게 하려고요. 며칠간은 이런 식으로 나름 잘 지냈답니다. 그리고 식료품들이 다 떨어져가는 상황이 발생했지요. 그때 그 남자가 말했어요. 여보, 여기서 무일푼으로 먹고 마시며 지낼 순 없게 됐소. 당신이 한번 바구니를 만들어 보구려. 그가 밖으로 나가더니 버드나무 가지들을 상당히 많이 꺾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하여 그녀는 바구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친 버드나무 가지에 그녀의 곱디고 온 손이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허, 이것도 안 되겠군. 라며 그 남자가 말했어요. 차라리 실을 한번 만들어 보구려. 아마 그거라면 좀 더 수월할 거요. 그녀는 앉아 실을 만들려고 노력해 보았어요. 하지만 딱딱한 실들에 곧 그녀의 고운 손가락들이 베어 피가 뚝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라며 그 남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어떤 가사 노동하고도 안 맞나 보오. 어렵겠지만 물건을 한번 팔아보시오. 내가 항아리들과 그릇들을 마련해 볼 테니 당신은 시장에 앉아 그걸 팔아보시구려. 아, 라며 그녀가 생각했어요. 아빠 왕국에서 온 백성이 시장에 들렸다 거기 앉아 물건들을 팔고 있는 나를 보면 얼마나 놀려댈까? 하지만 쓸모없는 걱정이었죠. 이대로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요. 첫 장사는 대성공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도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 파는 그릇에 무척이나 만족해했거든요. 그들은 그녀가 말하는 대로 돈을 지불하고 갔어요. 심지어 돈만 건네주고 그릇은 따로 더 파시라며 두고 가기까지 하던걸요. 그리하여 그 그릇들을 다 팔 때까지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런 다음 남편이 새로운 도자기를 많이 사왔어요. 그녀는 이 도자기들을 시장의 길모퉁이에 펼쳐놓고 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사가 시작되자마자 어느 술 취한 경기병 하나가 시장 모퉁이를 돌다 그만 도자기들 사이로 뛰어들어 모든 도자기들이 수천 조각으로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찌해야 할지 너무도 두려웠거든요. 아, 이제 어째? 라며 그녀가 울었어요. 남편 보고 뭐라고 한담? 그녀가 집으로 달려가 이 불행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누가 도자기들을 시장 길모퉁이에 차린단 말이오? 라며 남자가 말했어요. 그만 우시구려. 당신이 평범한 일들과는 맞지 않다는 건 이미 잘 알았으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오늘 궁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글쎄 부엌 하녀를 한 명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대신 찾아서 데려와 달라더군. 거기서 일하게 되면 공짜로 당신이 먹을 음식쯤은 얻어올 수 있을게요. 공주는 이제 부엌 하녀가 되어 요리사님의 손짓 말짓에 따라 천한 일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양쪽 호주머니에 작은 병을 묶어놓았다가 음식 남는 게 생기면 그 안에 담아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나눠 먹었어요. 그들은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왕의 첫째 아들의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어요. 불쌍한 여인은 위로 올라가 홀의 문 옆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어찌나 많은 촛불들이 밝혀져 있던지,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허세와 화려함을 뿜어내며 입장하던지. 그녀는 마음이 답답해 너무도 슬펐어요. 자신을 비천하게 가난한 신분으로 만든 거만함과 도도함을 저주했지요. 맛있는 음식들이 좋은 향을 풍기며 안으로 운반되고 또 빈 접시들이 밖으로 내보내졌어요. 이따금 하인들이 그녀에게 소량의 음식들을 던져주었고, 그럼 그녀는 자신의 옷소매에 매단 병 안에 그걸 집어넣고 집으로 가져왔답니다. 갑자기 벨벳과 비단으로 된 옷을 입은 왕자님이 목에 금줄을 열어 두르고서 입장하셨어요. 그 왕자님은 입장하시다 문 옆에 서 있는 아리따운 여인의 손을 쥐더니 이 여인과 춤을 추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어요. 두려움에 움츠려들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그 왕자님은 자신이 예전에 그토록 비웃으며 퇴짜를 놓았던 개똥집박이 수염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노력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가 그녀를 홀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그녀의 호주머니에 매단끈이 끊어져 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수프가 쏟아지고 음식 찌꺼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라도 하는 마냥 그녀는 부끄러웠어요. 그녀가 문으로 뛰어가 여기서 달아나려 했어요. 하지만 계단 위에서 어떤 남자가 그녀를 붙잡더니 데려가려 했어요. 그녀가 누군지 쳐다보니 이번에도 그건 개똥집박이 수염왕이셨어요. 그가 상냥한 말투로 그녀에게 말하네요. 두려워 마오. 나는 지금껏 당신과 초라한 헛간에서 함께 산 바이올린 연주자요.
나를 속인 건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오. 말을 타고서 당신의 도자기들 속으로 뛰어든 경기병도 나였소. 이는 모두 당신의 거만한 콧대를 꺾고 나를 조롱한 무례함에 대해 벌하기 위함이었소. 그러자 그녀가 엉엉 울며 말했어요. 제가 나빴어요. 전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말했어요. 괜찮소. 과거는 과거일 뿐이오. 지금은 우리의 결혼식을 축하하면 돼요. 그때 대기하고 있던 시녀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그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화사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빠와 아빠의 궁중 사람들도 나오며 그녀와 개똥집박이 수염왕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이리하여 결혼식의 열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물어 익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아이 참, 여러분들이나 저도 거기 있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